자, 이재명 불복 기각이 보인다. 이재명이 절대로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를 할 경우는 나는 승복 못한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김용민이는 또 뭐라고 했느냐. 뭐 각하? 뭐 그럴 수도 뭐 있겠지만은 국민들이 그걸 납득을 하겠냐? 이러고 오늘 또 그 박홍근이라고. 저는 박홍근 하면은 그 박홍근 이불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원내대표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절대로 불복 못한다. 이러면서 피를 보겠다는 그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해서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 뜻대로 계속 민주당에서 퍼뜨리고 있는 8대0 전원일치 인용이라고 한다면은 민주당이 이렇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승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그 혼을 타고난 정당 민주당 아닙니까?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비대위원장인 국민의힘 권영세는 또 뭐라고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돌아와서 업무를 보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동안 권영세는 완전히 조기 대선에 올인을 하고 조기 대선 해가지고 자기가 한번 내각제에서 총리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부푼 꿈을 갖고 막 이렇게 아닌 척 그런 척 이러면서 돌아다녔는데 윤석열 대통령 업무 복귀해야 된다. 민생 안정시켜야 된다. 아마 권영세는요. 그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나왔고 뭐 법원 쪽에 그리고 헌재에서도 뭐 연구관이라든가 또는 뭐 자기의 네트워크가 있죠. 그래서 권영세도 이제 냄새를 맡았구나. 그래서 태세 전환을 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8대0 부들부들 떨려요. 어떡하죠? 난 그러면 이민은 갈 수도 없고 세금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문재인 때도 그렇게 세금 냈는데 나 그럼 길바닥에 앉아야 돼요.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자유행복님. 늘 자유행복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제일 업데이트된 기사가 민주당의 이재명 지도부 헌재의 재판 결과에 승복 선언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거는 탄핵이 기각된다는 시그널, 그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간 거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7시 39분 거예요. 그러니까 꽤 이제 최근 기사죠. 그래서 민주당 쪽에 이제 빅마우스, 뭐 스피커라고 하는 조기현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함부로 윤회 기각에 승복한다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되는데 승복 못하는 거는 국민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요즘 아주 맹활약을 하고 있는 서정욱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이제 기각될 경우에 얘네들이 줄줄이 탄핵을 할 거고 헌재 재판관 탄핵도 하고도 남을 거다. 기존의 30번 탄핵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줄탄핵의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 말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창수 탄핵에 이어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하는 걸 보고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자, 이재명이 3주 전에 방송에서 헌재 결과 승복한다고 하더니 오늘은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3주 전 방송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규제하고 그 MBC인가요? 거기에 유튜브 방송에서 한 겁니다. 그때는 헌재 결과에 승복한다. 이러면서 아주 실실 웃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안면을 완전히 몰수하는 거죠. 네. 자, 우리 호아님께서 4대4면은 40여기 와도 별 수 없으니까 포기 아닐까요? 얘네들은 이제 포기라는 게 없죠. 그리고
40여 개를 이렇게 꽂아 놓고서 계속 줄타락을 하겠다는 일종의 무례한 무법자, 불한당 노릇을 하겠다는 저는 시그널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아주 그냥 목을 메고 있었던 한경우를 비롯해 갖고 또 뭐 서울경제니 한국일보니 이런 데는 그래도 8대 0이 우세한 것 같다 이러면서 계속 SBS도 그렇고 뭐 MBC는 말할 것도 없고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뱉어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적입니다. 동아일보 없어져야 됩니다. 조선일보도 그렇지만 조선일보는 요즘에 아주 태세 전환을 했죠. 구독자가 그렇게 많이 끊어지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왜냐하면 한 명의 신문 구독을 한다는 거는 그냥 뭐 25,000원, 뭐 3만원,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마무시한 의미인 겁니다. 이 광고라든가 이런 거에 척도가 되는 거죠. 많이 했어요, 조선일보도. 자, 그래서 4대4. 지금 김복평, 그 다음에 김형두, 정형은식, 조한창 이렇게 4대4로 했다. 이런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많은 정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또 새로 나온 거로 보면은 정정미도 돌아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확신이 안 서는데 김형두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걱정 많이 했죠. 근데 김형두 재판관이 끝까지 자기 이야기를 안 하고 나는 어떤 의견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헌재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4대4라면은 결국 이 판결을 했고 그 다음에 선고문을 이제 다 다듬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내니까 이 김형두가 기각으로 김형두 재판관이 기각으로 돌아선 거 이거는 뭐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D-2일도 아니죠.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3시간에다가 27시간 뭐 이러니까 와 38시간 생각만 해도 두근두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졸이지 마시고 가슴 졸이지 마시고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자, 그런데요. 4월 1일 어제가 이 4월의 첫날이고 이 만우절이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외부로 외출을 했다. 이런 기사가 쫙 나타났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경호차가 있는데 말하자면은 가짜 경호차, 윤석열 대통령인 것처럼 하는 그런 가짜 경호차까지 등장을 하는데 어쨌든 대거 경호 차량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외출을 했을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외출한 시각이라는 거는 헌재에서 선고를 4월 말하자면 4일 11시에 하겠다. 이게 발표된 뒤 딱 1시간 뒤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거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일체 반응을 안 했죠. 우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은데 다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지쳤다 막 이제 선고일 나오기 전까지는 못 살겠다 이제는 뭐 바닥이야 내 에너지도 막 이랬는데 좀 이렇게 부추겨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야기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 나름대로의 이미 판단 이걸 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은요 변호인단을 통해 가지고 나온 메시지가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 게 아니라 헌재를 민주당은 흔들지 말라 이러는 대통령 변호인단의 메시지 발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근데 그런 윤 대통령이 침묵 속에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엄청난 요인을 만났을 거다.
그리고 외국에서 온 사람을 만났을 거고, 뭐 지금 나온 얘기로는 뭐 트럼프 측근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가지 뭐 예단을 하는 것이 좋을지 또는 이것이 너무 성급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중동, 조용한 가운데 침묵 속에서 움직였다. 우리가 이거는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렇게 지브리 스타일로 그리는 게 챗 GPT에서 굉장히 유행이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와, 이 장면이 우리는 굉장히 비장하게 봤죠.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펑퍼짐한 옷을 입고 저렇게 나왔을 때,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주먹을 이렇게 불끈 쥐면서 그 말하는 모습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 말을 계속 이제 되풀이했죠. 근데 이게 이제 챗 GPT로 이렇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참 행복해 보이죠. 이날 저는요, 막 울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눈에도 눈물이 어른거리는 걸 보고, 아, 정말 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챗 GPT로 이렇게 이 지브리풍으로 이렇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 푸근한 미소, 그 다음에 여기는 좀 통통하게 나왔네요. 그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살이 쪽 빠진 모습을 이렇게 보고 많이 야위고 늙은 모습을 보니까 아, 기가 막혔었죠. 근데 저 이 지브리풍의 챗 GPT의 윤석열 대통령은 행복하고 낙관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해봐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네. 위윌윈님께서 성원해 주셨습니다. 아, 호주에서도 정말 나라 생각밖에 안 하시는 우리 열심히 해서 우리 위윌윈님께 아, 조국 걱정은 이제 내가 안 해도 되겠구나. 흐뭇하게 한국 뉴스 보시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네. 다 우셨죠. 네. 윤자님도 우시고, 네. 아이캔두님 꼭 잘 될 거예요. 그럼요. 네. 앨리스님 말씀도 맞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기각 대비해서 대통령이 반드시 업무 복귀한다. 이런 판단 아래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출근도 안 했던 몇몇 수석들도 빠릿빠릿하게 출근 꼬박꼬박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와, 그동안에 대통령실에서 일어난 일은 저도 이제 뭐 취재 기자라든가 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으면 와, 인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치가 떨리는 인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정리 꼭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 양파고님 뭐 폴리마켓 불안하다 그러는데 또 다른데 베팅 사이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기각이 인용의 2배, 2.5배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기각 대비해서 플랜을 작성을 하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이 외교적인 또 안보적인 플랜 커다란 빅픽처라고 제가 예상이 됩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또 제가 직접 들었고요. 자, 경찰에서는요. 4월 4일 날 이 210개의 기동대, 그래서 병력만 14,000명을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대비시킨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날 우리가 모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은 피를 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이 4월 3일 제주도 4.3 사태가 또 우리 기억에 5.18과 더불어서 4.3, 5.18 늘 저들에게 일종의
선동, 피해자, 코스프레 여기에 이용되었던 그런 상황이죠. 근데 4.3은요. 명백합니다. 남로당의 500명 남로당의 폭동이에요. 그래서 이 4.3에 대해서 미화하거나 이건 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4.3을 이용하겠죠. 4.3과 5.18을 엮어가면서 아마도 일부러 희생자를 내고 뭐 누가 죽었네 뭐 이래 가면서 선동 어마어마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4월 4일 날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상행동이라는 데서 집회 신고를 10만 명을 했다는 거예요. 쟤네 좌파들이. 물론 자통당에서는 3만 명을 했습니다. 근데 쟤네가 10만 명 나온다고 하면은 10,000명도 나올까 말까인데 그래도 이날은 다르지 않을까 싶고 여러분께서도 모두 이 조심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